나는 오늘도 바이크를 탔네. 아유, 야, 이 시끄러 죽겠네. 기숙사가 어떻게 내 신고 부르겠어. 식사들 하셨습니까? 중년이 되니 요즘 나이가 먹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스마트폰 바꾸면서 느낀 것은 우리 중년도 몇 년 있으면은 전자기기에 적응을 못해서 문맹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부쩍 들었습니다. 이게 갱년기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대리점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 저렴하게 구입하다 보니까 백업을 오로지 혼자 해서 무려 하루를 헤매고 그렇게 백업을 했죠. 사전에 열심히 SD카드에 백업을 받아 놓았는데 새로 구입한 스마트폰은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없어서 결국 구글 드라이브에 다시 백업하고 다운로드하고 어플 정리하고 로그인 다시 하는 데만 꼬박 하루 걸렸습니다. 그런데 50대 이상인 여러분 중에는 이 과정을 못할 가능성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교체해서 몇 번이나 해봤는데도 아직 어렵죠. 스마트폰은 더 어렵고 데이터 용량도 엄청나게 많아서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폰도 몇 세대 더 지나면은 쉽게 만지지 못할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사실 5, 60대는 컴퓨터에 가까운 세대가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도 학창시절부터 컴퓨터를 가깝게 만져서 워드라도 만져본 경험이 있고 기회라도 있어서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라이트룸, 프리미어 프로까지 어찌저찌 만지고 있지만은 갈수록 기능이 복잡해지고 늘어서 이제는 그것도 좀 어렵죠. 잘 적응하고 살아야 하는데 대부분 나이가 먹으면은 자기가 못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못하게 되죠. 젊어서는 고장난 물건만 보면은 막 뜯어 고치고 막 그랬던 분들도 요즘 그런 호기심이 없을 겁니다. 도전 정신도 없고 모험심도 없어질 나이가 요즘 중년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고 외면하고 그러시면은 더욱 멀어지고 이게 쌓이면 문맹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꾸 해보고 노력하고 기억하셔야 그나마 적응하고 살 수 있죠. 예전에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도 이제는 한참을 생각해야 기억이 나는 나이죠. 예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간단한 문제도 아주 어렵게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기억하시고 정진하셔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삶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뒷방 늙은이 되는 것 저는 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토바이를 잘 타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래전 간단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이번 이야기는 좀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갑니다. 오토바이에 처음 입문해서 오토바이를 막 받거나 기변 직후 상태에서 아마도 만족도는 최고로 높을 겁니다. 이때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앞뒤 안 가리고 대부분은 본인이 생각하는 환상 속의 이미지 오토바이를 선택하게 되죠. 이게 내게 맞든 안 맞든 그냥 이미지만 보고 선택했을 경우는 당연히 적응에 실패할 확률도 높고 만족도가 지속되는 기간도 짧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변이긴 합니다. 다음 기회는 아마도 이것저것 따지면 본인에게 맞는 기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리고 원하는 기종으로 기별하면은 또 한번 재즈는 최고의 만족감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취향이 바뀌거나 주변의 뽐뿌 아니면 같이 즐기는 부류의 유행에 따라서 또 기변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족하고 타는 기간은 짧게는 1, 2년, 길게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기변을 하게 되죠. 그러다 어느 정도 본인이 취향이 확고해지고 중수 이상 실력이 쌓이면은 기병보다는 보통 기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듯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막 하고 싶고 그러면은 한 오토바이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가볍거나 작은 오토바이로 기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거리용, 담배 사러 편의점 가는용, 아니면 메인 오토바이와 다르게 가볍게 인도나 산을 타는 어드벤처를 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죠. 심해지면 종류별로 몇 대씩 보유하고 컬렉션을 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고수일수록 기변을 적게 하고 기출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한 대로 만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대를 꾸준히 보유하고 10년 이상 꾸준히 타는 분은 거의 없기는 합니다.
보기보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이 주기적으로 시정이 나오기도 하고 유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유행에 따라 기변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끔 되는데 오토바이 업체에서 죽어라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 때문이죠. 모든 취미가 다 그렇습니다. 사진, 낚시, 오디오도 유행이 있고 유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기변을 하거나 바꾸게 됩니다. 또 사람이 오랜 시간 한 가지를 가지고 즐기는 것도 실증나기도 하고 다른 것이 궁금해서라도 바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고 돌아 결국은 제자리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약간 오토바이는 좀 별난 것은 돌고 돌아 처음 선택한 기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할리, 골드윙, GS로 귀결이 많이 됩니다. 크루즈, 투어링, 어드벤처의 끝판왕이니 결국은 정점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하게 한번 가시면 뒷바퀴가 없는 분야가 이 오토바이 세계가 아닌가 합니다. 간혹 무거운 것이 싫어서 가벼운 슈퍼커브나 스쿠터로 가는 분도 있지만은 오토바이를 놓는 순간까지 쥐고 있는 기종이 이 세 기종이 가장 많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오토바이 세계는 원래 그런 것이니까 오토바이에 입문하면은 한방에 할리나 골드윙, GS로 가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하지만 초보가 이런 기종을 감당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중수 정도에는 저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무겁고 둔하죠. 가지나 모험정신이나 탐구정신이 부족하고 안정된 것만 좋아하는 중년이 이런 중량급 오토바이 모델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쉽지도 않고 처음에는 만족하지만 금방 실증을 느끼고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무거운 기종이 고급이라고 선택하면은 실패 확률만 높이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끝판왕이지만은 누구에게는 부담감만 가득한 오토바이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배기량으로 입문하시고 쿼터나 미들급을 거쳐서 끝판왕으로 가시라고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혼다, BMW, 할리 등 각 오토바이 업체에서 나오는 기종은 배기량별로 다양한 오토바이를 출시를 하죠. 한 회사가 수십 가지 메이커별로 본다면 수백, 수천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제작업체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소비층을 맞추고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내게 맞는 오토바이 모델을 찾으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가 있고 다양하다가 보니까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유튜브니 인터넷을 찾아봐도 온통 좋은 이야기만 하다가 보니까 어떤 것이 좋은지 감도 안 오는 경우가 많죠. 더군다나 마케팅 영향력이 많은 메이커 제품이라면은 혹하고 현혹돼서 덜컹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기대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더욱 문제는 완전 초보 상태로 입문해서 첫 기종을 결정할 때면은 본인이 능력이나 취향에 따라 오토바이를 선택하기보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막상 타보니 이게 아닌 경우가 많죠. 경험이 좀 쌓이고 오토바이 생리를 좀 안다면은 선택은 쉬워지고 점차 본인이 취향이나 능력에 따라서 오토바이를 고르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 입문하시면은 감가상각이 적은 저배기량 모델을 타면서 오토바이를 알아가고 라이딩 능력도 오토바이에 대한 적응력도 높이고 본인을 알아가라고 늘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타시면은 내가 어떨 때 가장 오토바이 타는 느낌이 좋구나를 알게 되죠. 그냥 무작정 시골길을 천천히 달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속도에 대한 목마름으로 고속으로 넓은 도로를 달리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모험심이 강해서 산이나 임도를 주로 달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캠핑이나 낚시, 텐덤 여행, 장거리를 하루에 다녀오는 여행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당한 쿼터나 미들급 오토바이를 선택해서 즐기다 어정도 적응이 되면은 솔방솔방 시골길을 달리는 것이라면은 할리나 크루저로 가시면 되고 캠핑이나 인도 여행을 원하시면은 GS, 텐덤이나 장거리를 가는 여행을 좋아하시면은 골드윙으로 가시면은 후회 없이 오래 즐기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 브릿지를 두고 몸과 마음이 적응할 시간을 두고 결정하셔야 후회 없이 즐겁게 오토바이를 즐기는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오토바이를 접하신 분들은 만족도도 높고 사고도 없이 오래오래 즐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런 선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주변의 시선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들의 눈을 생각해도 너무 무리한 선택을 하거나 남들의 말에 휘둘려서 선택하는 경우는 반드시 후회하는 요소가 생깁니다. 그게 체력적이거나 신체적 능력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정신적 문제든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죠. 그렇다고 경험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드바이스를 잘 새겨 듣되 판단은 본인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후회가 적고 만족도가 올라가죠.
평생 한 기종만 오토바이를 타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간혹 크루저를 타는 분들 경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형태의 오토바이 장르를 무시하거나 쳐다보지도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게 다인양,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도 봤습니다. 특히 한류에 매몰된 분들이 많은데 나는 평생 할리만 타왔고 할리가 최고의 오토바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또 나는 골드윙만 몇 대째인데 이보다 좋은 오토바이는 못 봤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BMW GS가 최고지, 속도감, 편안함 모든 것이 좋은 오토바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예, 좋은 오토바이고 비싼 오토바이라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분의 입장이나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여러분의 입장이나 사정은 그냥 무겁고 비싸기만 하는 오토바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세상을 본다고는 하지만은 그것이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은 전혀 아니죠.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를 디지털 시대의 뒷방 늙은이 같다라고 표현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개념치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적한 시골길도 가보고 넓은 대로도 달려보고 산으로도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즐기는 방법과 느끼는 감동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좋거나 내가 즐거운 것이라면 다양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약간의 용기와 테크닉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능력과 시간과 용기만 있다면 즐길 방법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즐길 만한 곳이 많고 시간과 용기가 부족해서 그렇지 가볼 만한 곳이 많죠. 우리나라도 충분히 아름답고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즐길 만한 것도 많죠. 저처럼 무작정 달리는 것을 좋아하고 보고 먹는 것은 그냥 부가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그냥 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들으며 눈으로 사냐를 보고 코로 풀냄새, 꽃냄새, 공기 냄새를 맡으며 귀로 들으며 달리는 것이 아직은 좋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위해 먹고 힘들어야 쉬죠. 좋은 라이딩은 아니지만은 제가 즐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이 즐기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간중간 관광지를 들리거나 산의 진미를 맛보고 음미하거나 경치 좋은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오토바이는 차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죠. 차로 못 가는 좁은 길도 갈 수 있고 달리는 내내 즐기며 달릴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차보다 시야가 좋아서 달리는 국도변 주변 경치도 훨씬 눈에 잘 들어오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자동차 오토바이 특히나 전자제품이 나오는 것 보면은 무슨 기능이 그렇게 많은지 정신이 없을 정도죠. 예전에는 매뉴얼 안 보고 대충 눌러도 다 알았는데 요즘은 매뉴얼 보지 않고는 무슨 기능이 있는지도 알 수도 없는 기능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전기밥솥이 스마트폰과 왜 연동돼야 하는지 이해 못하는 입장에서 저는 혼란스럽기만 하죠. 자동차도 오토바이도 이제는 이상한 기능이 엄청 많이 생겼죠. 다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자동차 폐차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쓰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여성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대시보드의 수많은 단추 중에 절반은 한 번도 안 눌러보고 차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지만 달리면서 복잡한 단추를 작동시키며 달리는 것이 더 라이딩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눌러봤다고 또 고장이 또 안 나는 것도 아니죠. 제작사에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다른 모델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그렇기도 하고 필요하든 불필요하든 기능을 많이 넣어야 차나 오토바이나 비싸게 팔 수 있으니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자장비로 끝나누기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오토바이 하드웨어를 바꾸는 물리적인 업그레이드는 돈이 많이 들지만은 소프트웨어로 기능을 넣는 것은 상대적으로 제작 비용이 저렴한 데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첨단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옵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로 고급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상술이죠. 정비하는 입장에서도 전자장비가 많아야 좋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고장나면 하드웨어처럼 부분적으로 수리가 힘들고 그냥 통째로 드러내서 아세이로 교환하는 것이 답이고, 문제는 이런 전자장비로 인해서 오토바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도 훨씬 복잡하고 원인을 찾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문 초기에는 전자장비가 많은 오토바이를 고르지 않는 것도 고장을 피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는 ABS, TCS 계기판에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넣어서 지도만 볼 수 있다면 솔직히 다른 기능은 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간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고 심플한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중년에 오토바이에 처음 입문하면 알게 모르게 남의 시선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은 SNS 영향으로 인해서 남에게 어떻게 평가받는가를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죠.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선배, 동료나 후배들에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간혹 그 중에는 훈수 두는 사람들도 많죠. 줄어든 이야기가 몇 시시냐, 몇 킬로 나가, 나이 먹어서 뭐 하는 거냐, 죽으려고 환장했냐,
인생은 한 명인데 할리사지. 슈퍼커브 뭐 배달용 아뇨? 예. 요즘 어려워서 배달용 타고 다니게? 반대로 뭐 잘 타, 조심하고, 부러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많이 그러지는 않지만 나이가 있으니 사회적인 위치나 평판을 중시해서 무리한 감당하기 힘든 오토바이를 구입 결정하는 분도 간혹 있죠.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은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과연 내가 얻는 것이 있을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너무 남을 의식하다 보면은 자괴감이나 자존감만 낮아지죠. 그냥 본인이 내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울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남들이 오토바이 기름 넣어주는 거 아니죠. 오롯이 내가 감당하고 부딪히고 극복해야 할 것이 오토바이 타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도 중년에 가장 미친 짓이 스포츠카나 오토바이를 사는 것이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중년에 오토바이에 입문하는 것이나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취미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최소한 남에게 피해도 주지 말아야 할 선택이죠. 그래야 즐겁게 만족스러운 취미생활로 오래 영위가 가능합니다. 나이 먹고 마을아 뚫고 방망거리는 것도 꼴불견이고 창피한 일이죠. 안전장비 잘 챙기시고 사고 조심하시고 떼거지로 몰려다니거나 어디 길바닥에 침이나 뱉으면서 담배 피지 마시고요. 즐겁고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들도 멋있다고 박수 쳐줍니다. 화려하고 비싼 오토바이가 주목받고 자랑거리가 되지 말고 그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매너있고 멋져 보이게 행동하면은 남들이 다 그냥 인정해줍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맨날 욕먹고 다니는 거죠. 간혹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은 과하게 욕심을 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젊은 친구들은 속도 경쟁을 하고 나이가 들면 과하게 분수에 맞지 않게 오토바이를 선택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특히 라이딩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다 과욕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먹을수록 본인 능력이 뒤처지는 것을 감추고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죠.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달리 오토바이 타는 것은 아무리 실력을 키워도 신체적으로 타고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능력 차이가 많이 나는 취미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릅니다. 물론 자동차 운전도 타고나는 것은 많습니다. 솔직히 본인은 알고 있죠. 본인이 운동 실력이나 본인의 감각 수준을요.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면은 실력이 어느 정도 발전은 해도 더 이상 늘지 않는 정체 시점이 남들보다 빨리 오고 결국은 벽에 부딪히는 시점이 오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연예인도 몇 달 연습하면 스포츠카로 막 대회도 나가고 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냐 하는 분도 있죠. 걔들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슈마허가 될 수는 없죠. 거기다가 자동차 운전 센스까지 떨어지는 사람은 절대 오토바이 손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많이 뜯어 말리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절대 오토바이를 즐길 수 없는 것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죠. 오토바이 타고 다들 레이스 트랙을 달리는 것이 아닌 이상 욕심 없이 솔방솔방 다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부터 차츰 실력을 쌓아주는 라이딩 스쿨에 다니시거나 꾸준히 연습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즐길 정도의 실력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일반인 사이에서 라이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남들도 다 그 정도 실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무리 기고 날라봐야 도찐 개찐이죠. 일반인이 대부분 실력을 자랑해봐야 꼴값 떠는 것일 경우가 많고 간땡이만 튜닝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길거리 양아치 맨날 주먹질하고 다녀야 뭐 MMA 선수와 붙으면 족밥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는 일반인들은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레벨이 다르고 DNA가 다릅니다. 그러니 설출은 사회인야구, 축구 뭐 이런 운동에서도 구별해서 참여시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만약 실력 차이가 나는 그룹에서 라이딩을 한다면은 동료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면은 인정하고 반드시 배려해 줄 것을 부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따라다닌다가는 정말 자존심에 상처 있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같이 라이딩하는 친구가 둘이 있지만은 50년이 다 돼가는 친구들이죠. 말을 하지 않아도 한 몇 킬로만 달려봐도 그 친구의 그날 컨디션을 눈치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아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고 또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과하게 욕심을 내는 날이면은 꼭 이야기하죠. 그렇게 잘 맞추며 라이딩을 합니다. 절대 무리한 짓은 안 하는 편이죠. 또 저 혼자 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더 조심하고 사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조심조심 라이딩을 합니다. 친구와 같이 라이딩하면 서로 커버해주면서 라이딩을 하지만은 혼자 다니면 그럴 수 없고 혼자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이벤트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더 조심합니다. 대부분 사고는 과욕과 자존심 싸움에서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BMW GS처럼 너무 오토바이가 잘 받아주면은 본인이 오토바이를 잘 탄다고 착각해서 욕심부리다 더 큰 사고가 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국이 가는 이야기죠.
본인의 능력의 한계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점과 본인이 오토바이 한계를 알아야 하고 도로 상황에 맞게 라이딩해야 사고 없이 오토바이를 오래 탈 수 있습니다. 모든 사고의 원인은 과욕에서 온다는 점도 꼭 인지하시고 라이딩 하시고 오래 타서 늙어서 못할 때까지 사고 없이 타는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정말 잘 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토바이를 잘 타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요즘 라이딩 나가면 오토바이가 많죠. 어디를 달려도 좋은 시즌이죠. 다들 이 좋은 시즌에 즐겁게 안전하게 전국 방방곡곡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